안녕하세요. ITM 모바일 아이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자, 벌써 20일 전에 CC9 프로 성능 리뷰까지 마친 상황에서 느지막하게 카메라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셨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글로벌럼을 올리고 사진을 찍어보려다가 부트로더를 잠그는 사고를 치는 바람에 그리고 막상 글로벌럼을 설치하고 나니까 또 날씨가 마땅찮아서 한참이나 시간이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샤오미의 CC9 프로, 글로벌명으로는 미노트 10이죠. 1호 가속 카메라를 가진 첫 번째 스마트폰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공간의 제약으로 이제 무작정 센서 크기를 키울 수 없다 보니까 다시 화소 경쟁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올해는 이 화소 경쟁이 더욱더 심해질 거라 예상이 되는 만큼 스마트폰에서의 고화소 카메라가 어떤 느낌인지 먼저 살펴본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리뷰는 제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고요. 블로그가 되었든 유튜브가 되었든 샘플 이미지의 리사이징과 열화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영상 디스크립션에 있는 원본을 다운로드 받아서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먼저 CC9 프로의 카메라 구성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개봉기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샤오미의 CC9 프로는 모두 5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5개의 카메라 중 중간에 위치한 광각 카메라는 최대 1억 800만 화소, 일반 촬영은 4개 센서를 합친 이미지 프로세싱으로 2700만 화소의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는데요. 1.7이라는 밝은 조리개와 오토포커스는 물론이고 작년 이후 샤오미 스마트폰으로는 처음으로 4축 OIS까지 탑재를 해서 주간은 물론이고 저조도 상황에서도 부담 없이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자, 가장 상단의 5배줌 카메라 또한 광학식 줌과 OIS를 탑재하고 있지만 해외 사이트들에 따르면 500만 화소 센서를 사용하면서도 800만 화소로 사진을 뻥튀기 한다고 하니까 최대 50배 디지털 줌을 떠나서 기본 촬영 결과물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듯 하고요. 그 아래에 위치한 이물 모드 등에 주로 사용이 될 2배줌 또한 OIS는 빠져 있지만 PDAF는 탑재를 하고 있고 광각 카메라 아래에 위치한 초광각 카메라는 OIS는 물론이고 다른 제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오토포커스 또한 빠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가장 하단의 접사 카메라는 200만 화소로 최근 홍미노트 8 정도에 탑재된 것과 같은 카메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리뷰에서는 이 접사 카메라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의 매달 스마트폰 리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같은 장소와 비슷한 시간대, 구도로 비교 사진들을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번 CC9 프로는 1억 800만 화소라는 고화소를 고려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굳이 1억 화소가 아니더라도 메인 카메라의 화소가 2700만 화소에 달하기 때문에 평균 1200만 화소로 촬영이 되는 다른 스마트폰들과의 비교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굳이 비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메인 카메라의 사진 품질은 작년에 접해봤던 여러 스마트폰들 대비해서 감히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2시 정도 방향에서 역광이 강하게 들어오던 상황이라서 중앙 부분이 조금 어두울 수는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중앙 부분을 FHD 사이즈로 크롭을 해보면 근거리의 피사체는 물론이고 후면의 배경까지 아주 깨끗한 사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억 800만 화소로 촬영을 했을 때에는 센서가 하나로 줄어들면서 색감 자체가 조금 더 푸른빛을 띠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사진과 같이 FHD 사이즈로 크롭을 했지만 원본 자체가 2700만 화소 사이즈의 4배라서 사진 자체가 무척 크다는 걸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호 가소 촬영의 경우에는 아주 나쁜 사진은 아니지만 역광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건지 그림자가 지는 부분은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망원으로 전환해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베줌의 경우에는 조리개가 메인보다는 조금 어둡지만 햇빛 짱짱한 주간이었던 만큼 사진 품질 또한 메인 카메라에 뒤지지 않는 그런 사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베줌의 경우에는 구도를 살짝 오른쪽으로 옮겨서 촬영을 해봤는데 앞쪽의 입상이 아닌 뒤쪽 건물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오베줌은 500만 화소의 센서를 사용하면서 사진을 800만 화소로 업스케일해서 그런 건지 100%로 확대를 해보면 광각이나 이베줌과는 다르게 사진 전체가 뭉개지는 듯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광학 오베줌 또한 꽤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화소 뻥튀기 없이 500만 화소 그대로 사진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여러 스마트폰들에 탑재가 되기 시작한 초광각 카메라. 대부분의 초광각 카메라들은 시원시원한 배경 정도를 촬영하는 용도이겠지만 샤오미를 포함한 앞서 출시된 여러 제조사들은 그 사진 품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여러 스마트폰들을 리뷰를 했었지만 그 중에서는 Mi9 SE와 갤럭시 S10 에센셜 스냅드래곤 버전이 꽤 괜찮은 품질을 보였었는데요. CC9 프로 역시도 그나마 괜찮았던 Mi9 SE나 갤럭시 S10 에센셜 스냅드래곤 버전과 비슷한 정도의 사진이 나와준다는 점은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 듯합니다.
초광각 사진을 굳이 중앙 부분을 크롭해 볼 이유는 없겠지만 FHD 사이즈만 따로 확인을 해봐도 입간판에 글자들 정도 외에는 크게 뭉개지는 부분은 보이질 않고요. 지금 CC9 프로가 부가세 포함 50만원 초반대, 이 CC9 프로의 3배에 달하는 가격을 가진 스마트폰은 이 사진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진이라는 점은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 비싼 폰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차마 보여드리지를 못하겠어요. 별도의 광학중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는 CC9 프로, 당연히 인물 모드는 홍미노트나 K30 등의 다른 샤오미 레드미 스마트폰들과는 다르게 심도 카메라는 빠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인물 모드는 대부분 2배중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는데 CC9 프로 역시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인물 모드 촬영 시 1200만 화소로 촬영이 되게 되고요. 샤오미 스마트폰 중에서도 광학식 줌 카메라를 이용한 인물 모드를 촬영하는 기기들은 인물 모드 또한 꽤 괜찮은 수준이었지만 CC9 프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은 사진인 듯 합니다. 사진 촬영 전후에 카메라 앱에서도 블러 정도를 수정할 수는 있지만 원본을 다운로드 받아서 100% 확대를 해보면 난간 등의 블러 표현에서 한 단계 더 나아졌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호 가소 사진이 기대 이하라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앞서 보신 사진은 역광이라는 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셔야 할 겁니다. 특별히 의도하지 않는다면 역광보다는 광원을 등지고 사진을 찍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2700만 화소 촬영은 당연히 상당히 괜찮은 사진이 나옵니다. 앞서 보신 사진의 중앙의 복잡한 부분을 FHD 사이즈로 크롭을 해봐도 특별히 어색한 부분들을 보이질 않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1억 800만 화소 촬영 또한 센서 사이즈가 줄었음에도 2700만 화소 사진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늘진 계단 쪽에 약간의 노이즈가 보이긴 하는데요. 일부러 꼬투리를 잡으려고 찾아본 거고요. 모바일이나 웹상에서 크롭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그 차이를 찾는다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매달 엿가락처럼 스마트폰을 뽑아내는 샤오미. 솔직히 작년 샤오미 스마트폰들은 카메라에서만큼은 절대 좋은 점수를 주기가 힘들었죠. 재작년에 미노트 3 이후 한참 잘 나가다가 한 걸음도 아니고 여러 걸음 뒷걸음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요. 2019년이 다 지나간 지난해 말에서야 1억 화소의 힘을 빌어서 CC9 프로에 제대로 된 스마트폰 카메라를 탑재한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샤오미 외에도 여러 브랜드의 스마트폰 리뷰를 했었지만 기억을 더듬어 봐도 이 CC9 프로 정도의 사진을 보여준 스마트폰은 없었고요. 아마 이제 곧 출시될 2020년에 샤오미 스마트폰들이 이 CC9 프로를 바탕으로 성능 면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5배 줌을 제외하고는 사진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는데요. 그렇지만 사진이 문제가 아니라 스냅드래곤 730G가 1억 화소를 처리하는데 아무래도 성능이 조금 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촬영 후에 로딩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거든요. 재작년 미노트 3 이후에 출시되었던 미믹스 2S와 미8이 무척이나 좋은 사진들을 촬영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이 CC9 프로를 바탕으로 미10을 한번 기대해봅니다. 그럼 이 CC9 프로의 카메라의 구성과 간단한 주간 사진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곧 OIS를 활용한 야간 사진 리뷰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